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지금 교재 자체가 조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바꿔주세요. 자,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만 써있는데 그 옆에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는 경우라고 써주세요.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는 경우라고 제목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에 to 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 옆에 내용들은 모두 그냥 삭제해주세요. 그냥 지워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바꾸셨으면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밑에 항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도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이렇게 쓰지 마시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경우라고 써주십시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 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자, 문법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 암기 이전에 반드시 토대가 돼야 되는 게 이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정말 자주 쓰는데 막상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밑에 필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여기에 study라는 동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동사는 그 앞에 행위의 주체인 누굴 원해요? 주어를 원하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주어로 I라고 쓸 수도 있고 뭐 glass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에 따라서 뭐 여기에 3인칭 단수 s가 붙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사 뒤에는 그 동사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이 동사가 1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4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그래서 그 문장의 동사가 어떤 구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게 되는 문장의 성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1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2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어가 필요하죠. 3, 4, 5는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고 4형식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2개 필요하기도 하고 5형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이렇게 나열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또 지워도 상관없는 흔히 얘기하는 수식어구가 들어가서 문장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영어 문장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1부터 5까지 있고 뭐 보어나 목적어가 5가지의 모양으로 나열이 되고 또 수식어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내가 공부한다 영어를 열심히 라는 문장을 영작을 해볼게요. 자, I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I고 study가 동사로 공부하다고 목적어고 English가 나왔고 꾸며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hard라는 부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들기 원해요.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원해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뭘 쓰길 원하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문법 중에 하나인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목적어 자리인 명사 자리에 쓸 수 있게 하는 투부정사라는 문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있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즉, 여기 뒤에다가 공부하다 영어를 열심히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문법을 가미해서 to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요 네모칸이 이 네모칸이 명사가 돼서 목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문법이잖아요. 문법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to study English hard라는 이 표현은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출처가 얘잖아요.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인 수식어. 즉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에다 to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동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사는 자기 앞에 누굴 가지려 해요? 주어를 가지려 해요. 주어를 가지려 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스터디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I죠. I죠. 무슨 얘기냐? to study의 주어도 I고 얘는 문장 전체의 주어도 I인 애입니다. 그리고 study가 동사에서 왔으니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목적어인 English를 쓸 수 있었고 또 study를 꾸며주는 부사인 hard가 이렇게 수식어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였던 애 to만 붙인 거라는 거예요. to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필요한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또 수식어까지 뒤에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주어와 문장의 주어를 구별해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전체의 주어와 얘 주어를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로 만들어진 이 덩어리를 볼 때 항상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문장에 있을 것이고 이 동사가 요구하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 이 동사가 요구하는 수식어가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봤더니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경우 첫 번째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경우.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그녀는 예상해요. 기대해요. 뭐 하는 걸 기대하냐? Join the photo club.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원해요. 자, 원래는 얘가 동사였겠죠. She joined the photo club이겠죠. 그녀는 사진클럽에 합류하다 라는 문장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 투부정사가
이 투부정사가 to가 붙어서 전체 문장에 무슨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뿌리는 join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이 join 때문에 뒤에 포로 클럽이라는 사진 동아리라는 목적어가 올 수 있었죠. 자, 근데 얘는 동사였잖아요. 그러면 동사면 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을 써놓고 봤더니 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 전체의 주어가 결국 같더라. 근데 굳이 여기다 또 she를 쓸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써주지 않는 것, 따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모두 문장 내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자, 나는요 믿어요. 자, 네가 결백하다라는 걸 믿어요. 네가 죄가 없다. 이노센트, 순진 무고한, 결백한, 죄를 짓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오형식 구조가 돼서 전체 문장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you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하지만 또 여기서 보세요. to be의 비동사 얘는 동사에서 왔죠. 이 형식 동사니까 결백한이라는 보어가 와 있어요. 그러면 얘 주어가 문장 안에 이미 있었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즉 당신이 결백하다라는 걸 믿는 거죠. 네가, 얘가 주어처럼 읽게 되잖아요.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이미 문장에 있는 문장 전체의 주어나 문장 전체의 목적어와 이미 같아서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써주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경우 마지막 경우를 한번 볼게요. It's hard to work out every day. 자, it's hard. 자, 굳이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얘는 가주어였겠죠? 뜬금없이 힘들어요. 자, 뭐 하는 게 힘드냐?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투부정사는 전체 문장의 진주어, 즉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work out 이라는 일형식 나가서 운동하다라는 일형식 동사 뒤로 매일이라는 시간 표현의 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주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말이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하는 거예요. 야, 매일 나가서 운동하는 건 힘들어. 그러면 그게 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굳이 주어를 따로 써주지 않는다. 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데 자, 이제 맨 위로 올라와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따로 구분하여 쓰는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 경우는 아까의 반대겠죠. 이미 나와 있지 않거나 일반인이 아니어서 따로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때 따로 구분하여 써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투부정사 앞에 플러스 목적격을 쓰거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면 얘가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죠. 주어의 역할. 그러니까 얘를 주어처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것처럼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This English book
이 영어 책은요 too difficult 어려워요. 만약에 form이가 없다라면 그냥 읽기 어려워요.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form이를 썼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읽기에 어려워요 라고 반드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주어로 나를 구분하여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어를 여기 있는 전체 문장의 주어처럼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여기를 I 이렇게 써버리면 투부정사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니네가 투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쓰고 싶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밑에 예문 볼게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우리 인간들이 to live without air. 자, 공기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공기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 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공기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다 따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누구가 라고 따로 써준 거죠. 즉 인간이 라고 따로 써준 겁니다. 얘도 보세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어른들이 보호하는 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없었으면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건 중요해요. 자, 근데 for adults를 써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따로 써준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밑에 설명을 읽어볼게요. It for to 구문에서 it은 실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가주어. 가주어. 그 다음 투부정사는 진주어. 얘네가 진주어. 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쓴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투띠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진주어. 자, it은 가주어, 투띠리는 진주어, for 띠리는 투부정사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 가주어 이 다음에 형용사가 형용사 서술어가 진주어를 설명한다. 흔히 쓰이는 형용사 서술어는 이런 구조로 자주 쓰이는 애가 difficult, easy,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가 있다. 자, 근데 for 플러스 목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도 있어요. 자, of 플러스 목적격의 예문을 볼게요. 자, it is very generous. 매우 인자해.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당신이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인자해. 이거 읽어볼게요. It was very rude. 매우 무례해. 의미상의 주어인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누구한테? 그 나이 드신 노인분에게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문장 내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즉 주로 kind, nice, rude, foolish, generous, wise, careless 등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설마 여기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있으시면 외워야 되고요. 이런 식의 사람의 성품,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 for를 쓰면 안 되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한다라는 문법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굳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치사 of 같은 경우는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동격의. 즉 인자한 분은, 인자한 게 너고 너가 인자하다. 즉 성질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격의 of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for를 쓰냐? 대상입니다. 대상. 중요한데 그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어른이다.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다 라고 대상을 밝혀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경우가 of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경우,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for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모든 문장에 다 있어요. 첫 번째, 이미 문장의 주어로 나와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미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 세 번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일반인인 경우. 네 번째, 따로 써야 돼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 경우. 다섯 번째, 문장 내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등장해서 따로 쓸 때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지운 이유가 뭐냐, for 플러스 목적격과 of 플러스 목적격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잘못 알까봐 그런 거예요. 모든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 주어를 갖고 있어요. 이미 있거나 아니면 for 플러스나 of 플러스로 따로 써주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아주 장시간 투자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자, 뭐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살짝만 덧붙이면 되는 개념이니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의외로 한국에서 문법을 배운 학생들이 이 현재 완료라는 전반적인 완료라는 이 시제가 사실은 한국어에는 잘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기준을 잘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제대로 정립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현재 완료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료는 기간을 나타낸다. 어떤 기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것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자, 그냥 완료는 기간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I studied 혹은 have studied. 자, 그 다음에 French 불어를 자, from 1998 to 2021년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998년서부터 2021년은 자, 진짜 20년이 넘는 어마무시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니까 완료인 have studied가 정답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정답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studied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 표현이 from 1998 to 2012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yesterday로 나와 있거나 뭐 혹은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이렇게 나와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studied인 과거 시제를 골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어제는 기간이 아닌가요? 어제는 분명히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 여름 라스트 서머 지난 여름을 뭐 한 뭐 7, 8까지 뭐 2달만 보겠다. 그래도 어쨌든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현재 완료라는 것의 개념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한국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영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영어니까 영어로 이해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완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have 플러스 pp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ha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ave는 가지다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예요.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는 당연히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 이 과거 분사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당연히 과거의 상태겠죠. 과거의 상태. 그 말은 have pp는 과거의 상태를 언제 가지고 있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결국 현재 완료의 개념이고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뜻이냐? 과거의 상태를 지금 즉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완료 취재할 때 보통 이렇게 시간의 수평선을 이제 많이 그리는데, 자, 우리가 기준선으로 이 가운데를 현재라고 해볼게요. 그 현재의 왼쪽을 과거, 오른쪽을 미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출발선을 1998년이라고 해볼게요. 1998년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막 갑니다. 막 가요. 막 가요. 막 가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즉, 내가 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have studied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1998년에 시작을 해서 막 가다가 한 이쯤인 여기에서 2021년까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현재인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간 한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냥 뭐가 돼야 돼요? 과거인 studie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과거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시간의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 PP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다의 이 have가 도착점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의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해줬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의 의미를 더해보자라는 거죠. 진행의 의미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수학 공식으로 have 플러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예요. 그죠? 그 다음 진행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이게 한 칸 뒤로 밀어서 그냥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려오겠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in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말만 더해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기간이다 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과거에 출발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개념이 현재 완료다 라고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자 왼쪽에 있는 설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자 have나 has been ing 형태로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의 개념이죠. 과거의 한 시점에서 출발한 동작이 도착이 언제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일 때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걸 쓰게 된다. 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동안에 해당하는 for, 그 다음에 기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인 자 since 뭐뭐 이래로 그때부터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세 개의 예문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현재 완료 진행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기간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for나 since와 함께 쓰인다. 자, 여기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그래서 이 days는 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요. 그래서 has been raining. 자, 과거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3일 동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 3 days, 3일 동안.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이 현재라면 1일 전, 2일 전, 3일 전 여기서 출발을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계속 내리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내리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hey have been running for 1 hour.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계속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I have been planting trees with my friend since then. 자, since 라는 자 어떤 시작점을 가르쳐 주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나는 계속 심어오고 있는 중이야. 나무를 누구랑? 친구 둘이랑.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출발 기준점이 언제로 줬냐? 과거 내가 몇 살이었을 때 25살이었을 때가 출발점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내용. 현재 완료 구문에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부정문은 have나 has의 not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not만 여기다 잘 붙여주시면 되고, 그죠? 의문문은 조동사에 해당하는 have나 has를 누구 앞으로, 주어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는 쭉 이어 쓴 다음에 물음표만 잘 붙여주시면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running Spanish?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스페인어를 배워오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차피 또 여러분들 진행 시제 관련해서 요거를 또 알아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보통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ing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진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아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보통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 표현의 진행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석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사실 시제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제 문제가 수능이라든가 내신 시험에서 조금 나오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진행은 상태보다는 동작에 치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는 거, 우리가 보통 머리로 뭔가를 인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야. 이 소유되어 있는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를 않아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식하다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나 이거 알아. 뭐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 이건 내 소유야. 뭐 belong to. 뭐 감정을 나타내는 거. 보통 주로 뭔가를 희망하는 거. want.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형을 쓰지 않는 애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애예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have wanted to meet you since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만나기를 원해왔어 라는 현재 완료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진행은 동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 이거 동작으로 어떻게 표현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것도 보세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5년 동안,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이로 지내오고 있어. 현재 완료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 인식을 나타내는 동작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점. 말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미하고 싶으면 ing를 포함시켜주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We have waited for the bus for 30 minutes. 자, 우리 wait for 기다려 왔어. 자, 근데 30분 전부터 30분 동안 기다려 왔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얘가 We have been waiting for 똑같이 30분 동안 기다려 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동작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음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되고 그냥 어떤 그 상태의 지속을 그냥 대충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현재 완료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이번 강의는 중3 비상김 레슨 2 Wonderful Nature입니다. 자, 본문의 제목은 The World Through My Eyes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인데, 자, 뭘 통해 본 세상입니까? 나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인트로덕션 단락. 자, 두 줄 짧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Beauty of Nature. 자,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어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inspires. 자, 영감시켜주고 고무시켜주고 막 나를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죠. 자, us. 우리 모두를 들어 올려줘요. Let's find out. 자, 우리 한번 find out 해봅시다. 자, 여기 let's에 u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let's 사역동사인 거 아시잖아요. 사역동사고 그러면 find out이 뭐로 와 있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으로 와 있는 거죠. let이라는 사역동사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이 how서부터 마침표까지가 이 find out 찾아내 봅시다에 대한 이 find out 자체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 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목적어 자리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get inspired 라는 동사까지 의, 주, 동에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길다란 절이 와 있어요. 자,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명사절의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죠. find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요. 그죠? 요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의문사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get inspired, 영감을 받게 되는 거냐, 고무받게 되는 거냐, 뭐에 의해서?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입니다. 자, 근데 주어하고 get이라는 동사 사이에 이렇게 전면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from different field입니다. 다른 영역의 사람입니다. 자, 어떤 영역이냐? work, 일의 영역이죠. 즉,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고무되어지는가, 뭐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그래서 get pp. 자, 여기서 사람이 영감을 준 게 아니라 영감을 받게 되는 수동의 의미니까 inspiring, ing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얻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자, 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한테 영감을 준 자연이 이제 언급되면서 이렇게 달락달락 이어지는 그런 구조의 글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게 이번 2과의 어떠한 레이아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언급을 해보면요. 링 왕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이컬러지스트, 생태학자래요. 이컬러지스트, 생태학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준 자연은 칭기라고 하는데, 이 칭기 이꼴 뭐냐? The Stone Forest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있는 곳이 뭐냐면 마다가스카르래요. 그래서 이제 뭐 돌로 되어 있는 숲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칭기가 스톤 포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멩이가 자,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장관이죠. 그죠?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엄청나게 이제 멋있는 모습인데, 자, 이 칭기가 바로 이제 링왕이라는 생태학자한테 이제 어떤 영감을 불어준 아주 그러한 뭐 자연 환경인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서부터 자, 우리 2과의 주력 문법인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결합되어 있는 현재 완료 진행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pp에다가 이동사 플러스 ing가 결합되어 있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러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방문을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를요? The Stone Forest of Madagascar를 방문해오고 있어요. 자, 뒤에 봤더니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자리에 왜 방문하고 있는지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와 있네요. 연구하려고, 연구하기 위해서. 자, 뭘 연구합니까? Plants and animals, 동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Plants and animals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연구 기간이 나와 있어요. 자, for over 20 years. 자, 여기서 over는 뭐뭐 이상으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20년 이상 동안 기간을 나타내는 동안이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동안에라는 듀어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for 다음에는 기간이 나오긴 하는데 이 기간이 기간의 어떤 지속 시간이 표현돼서 보통 이 지속 시간이 숫자로 표현돼서 나오죠. 그렇죠? 반면에 듀어링은 이게 그냥 그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명사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 for가 듀어링으로 잘못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저한테 배우셨지만 이렇게 지속되는 기간 표현이 나오고 현재 완료가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으로 세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spiky stones.
자, 스파이키 하면은 이제 뾰족뾰족한, 우리가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스파이크가 운동화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형용사죠, 형용사. 그래서 얘는 뾰족한이라는 뜻이죠. 뾰족한. 그죠? 그래서 그 뾰족한,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지만, 그 뾰족한 돌들. 자, 이 장소에 있는 그 뾰족한 돌들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지금 S가 붙어 있잖아요. 복수 명사가 돼 있죠. 그랬더니, 여기서 동사가 are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수 동사가 수일치가 돼서 얘 때문에, 그래서 얘를 is로 착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 뾰족한 돌들은 true miracle이다. 자, 진정한 기적이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miracles라는 명사가 보러 와 있죠. 자연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amazing shape. 자, 이 놀라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양이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지. 그 뾰족뾰족한 모양이 놀람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놀라운을 주는 현재 분사고 얘를 과거 분사인 amazed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한 놀라움을 주는 모양은 했더니 동사 자리에 현재 완료인데 이번에는 결합이 pp랑 결합됐어요. 얘랑 지금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죠. 얘는 현재 완료인데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진행이 결합된 게 아니라 수동태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가 결합돼서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모양은 창조되어져 왔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rainfall.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게 돌멩이가 뾰족뾰족하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비 때문이다. 비가 그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바로 비에 대한 부연 설명. 비가 has cut down, 잘라내 왔다, 깎아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완료가 돼 있죠. 돌멩이들을 깎아냈고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얘하고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으로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얘하고 얘가 지금 뭐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병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made는 그냥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병렬됐다는 건 얘는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and has made 띠릴인데 이 앞에도 has가 있고 하니까는 굳이 얘를 안 쓴 것 뿐인 거죠. 즉 현재 완료가 지금 현재 완료가 병렬되고 있다. 현재 완료가 병렬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얘의 pp인 거죠. 얘는 pp. 그래서 rain has cut down and rain has made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형광펜 표시해 놓을게요. 현재 완료가 병렬되어 있는 것이다. 있죠? 자, 그 다음 문법 가보면요. 자, 일단 B가 돌들을 깎아내 왔고요. 그 다음에 B가 만들어 왔어요. 그것들을 날카롭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오형식 구조가 된 거고,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즉, 이 목적격 보호가 sharp and spiky.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어왔다. 그것들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and로 병렬되고 있죠. sharp and spiky가 병렬되고 있는 거죠. 자, make them 목적어. 그러니까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날카롭게, 뾰족하게 라고 해석이 돼서 이 보호 자리에 절대 ly가 들어가는 부사를 보호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ver a long period of time,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때 over는 전치사가 되죠. 전치사, 뭐뭐 기간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문장도 구조 살짝 복잡하니까
이 문장은 구조 복잡하니까 좀 잘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역시 이과의 주력 문법인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the environment 환경은요 is harsh 가혹했어요. 자, 누굴 대상으로 가혹한 거냐? 동물들을 대상으로. 자, 그 동물들이 뭐 하는데? to live in. 사는데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미 문법에서, 주적 문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그죠?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가혹하다라는 게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그죠? 어부를 잘못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왜 있는 거냐? 앞에 있는 형용사인 보로 나와 있는 이 형용사인 가혹한이라는 표현을 꾸며주는 거죠. 가혹하긴 가혹한데 그 안에서 살아가기엔 살기에 뭐뭐 하기에 가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in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문맥상으로 여기서 in이 필요한 이유는 in 뒤에는 자 의미상 the environment가 이 뒤에 있는 거겠죠. 즉 그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가혹해. 자 누가 의미상의 주어 for animals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은요 가혹해요. 동물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 안에서 즉 그 환경 안에서 살기에 가혹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But 하지만 그들은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발견했어요. 즉 이 애니멀즈가 되겠죠. 멀즈가 되겠죠. 자, 그 동물들이 발견해 왔습니다. have found 예전부터 지금까지 뭔가 방법을 찾아왔대요. 방법을. 자, 어떤 방법? 얘도 투부정사에 명사 이번에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 방법은 방법인데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효용사적 용법이죠. 생존할 방법을 찾아냈다. 자, 얘는 투부정사가 효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죠.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 효용사를 꾸며줬으니까 얘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얘는 효용사적 용법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을 찾아냈었나 봐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로 for example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 동물로 루머즈가 있는데 자, 근데 얘는 누구냐면요 하고 컴마 찍고 여기에 whic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컴마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보이는 which가 나와 있어요. 자, only live 동사가 이제 바로 연결돼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이는데, 자, 이런 애를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지금 이 동물인 루머가 뭔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루머가 있는데요. 근데 그 루머는 단지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만?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고 있다라고 지금 앞에 나온 이 동물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저도 머리 털라고 이 동물을 처음 들어봤는데 얘가 여우 원숭이래요. 여우 원숭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근데요 그 동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 and day죠. 근데요, 그들은요, 단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수일치를 선행사에 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 복수명사인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복수동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왜? 수일치가 돼서 복수동사가 되어야 하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여우 원숭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컴마로 여기까지 끝내주고 그 다음에 드디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컴마 해갖고 뭔가 부연 설명을 집어넣은 구조를 이런 걸 우리가 삽입 구조라고 하죠. 삽입 구문이라고 하죠. 지금 얘가 삽입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여우 원숭이는 단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고 있는 이 원숭이가
have 가지고 있대요. 자, 다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다리냐? 개구리처럼 생긴 다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그것이 도움을 준다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다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거는 개구리 모양의 다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다리니까 which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근데 아까 여기서 제가 빼놓고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네요. 얘는 지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그래서 동물을 받아서 which로 썼는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웬만한 건 다 대수로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적 용법 컴마 뒤에는 절대 대수를 쓰면 안 되죠. 얘를 대수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주관대 뒤에 동사는 수일치를 선행사에 해야 되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레그 끝에 s가 있으니까 복수 동사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lp 끝에 s 잘못 붙이면 안 되고, 그 다음 얘가 오형식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라는 문법이 보이나요? 준사역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지만 준사역이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똑같은 애죠. 그 점프에도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이 개구리처럼 생긴 다리가 어떤 다리냐? 도움을 줘요. 그들은 여우 원숭이가 되겠죠. 이 여우 원숭이가 점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점프하냐? 자, from A to B 보입니까? from A to B. 이곳에서 이곳으로. 즉, 한 돌멩이의 타워니까는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에서 다른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의 구조가 one, another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돌멩이의 숲들을 봤지만 그 뾰족뾰족한 그 숲이 한두 개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one, another,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the other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를 디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냥 막연한 두 번째 원, 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스톤 타워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스톤 타워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스톤 타워에서 또 다른 스톤 타워로 점프해서 다닐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 문장 for me, 나에게 있어서 링 왕이 되겠죠. 이 사람이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the stone forest, 자, 그 돌멩이 숲은 is like, 마치 뭐와 같다. be like 하면 뭐뭐와 같다 이런 표현이죠. 자, 뭐와 같다? a jack in the box와 같다. 자, 이 jack in the box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예요, 얘. 잭 인 더 박스. 이게 딱 열면은 뭐가 푹 하고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걸 이제 잭 인 더 박스라고 하죠. 자, 이 잭 인 더 박스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It always surprise me. 나를 항상 놀라게 만든다. 그러면 이 it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stone forest를 가리키는 거죠. 뭐 열 때마다, 그 말은 볼 때마다 날 참 놀래킨다는 거죠. 그래서 surprise가 삼형식 동사가 돼서 나를 놀래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keep 해준다. 여기서 에서 얘하고 얘가 지금 동사가 뭐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병렬되고 있죠. 그래서 나를 유지해줘. on my toes, 나의 엄지발가락 위로 나를 유지해줘가 직독직해인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긴장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발끝으로 서 있게 만든다, 긴장을 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굳이 쓰면 keep someone on once라는 것은 이제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죠. toe 하면 무엇을 긴장하게 한다.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런 단어를 알려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alert라는 표현이 있어요. alert. 이 on my toes를 빼고 alert를 집어넣어도 같은 의미예요. 왜냐면 alert가 뭔가 신경이 바짝 곤두선, 예민한 이런 표현입니다. 예민한, 긴장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 alert라는 단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휘를 확정을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은 앰버 스미스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패션 컬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리스트라는 건 이제 색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패션, 그러니까 의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색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준 자연 환경의 이름이 뭐냐면 까니오 크리스탈레스입니다. 자, the river of five. 자, 이때 콤마는 이꼴이 되는 거고, a river of five colors of Colombia. 자, 콜롬비아에 있는 5가지 색깔의 그런 다채로운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서 왔어요. 그래서 강물의 색깔이 이렇게 다채로운 그러한 이제 강이고, 이러한 아주 자연의 장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일에 있어서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The world is filled with millions of different colors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뭇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으로 be filled with라는 표현도 쓰지만 뭐뭐로 가득 차 있다 is be full of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세상은 수백만 가지의 다채로운 다른 색깔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몇 개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수백만, 그래서 millions 이렇게 되어 있죠. 됐나요? 자, it is my job to mix, develop, and create colors for clothing. 자, 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 it은 지금 앞문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world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의 직업이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주어였고, 얘 있는 to mix 띠리리가 진주어, to 부정사가 지금 주어의 역할하는 당연히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러니까 얘는 띠리리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의 직업은 섞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요? 색깔을요. 자, 근데 그 색깔은 의류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o mix, to develop, and to create가 병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분모인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죠? 1, 2, 3번이 지금 무슨 구조로? 병렬 구조로 and에 의해서 병렬되어 있는 게 보이죠. 됐나요? 그 다음 over the years, 그 세월 동안에 I've been gaining. 자, 미리 표시를 제가 하는 걸 까먹었네요. 자, 이과의 주력문법 현재 완료 진행형. 자, 현재 완료라는 have 플러스 pp에 지금 진행 시제가 결합돼서 여기까지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ing가 결합되어 있는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그러면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라고, 자, 앞에 1단락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얻어오고 있어요. 얻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를요? insight를요. 자, 통찰력이란 표현이죠.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통찰력을 얻어왔다라는 건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영감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통찰력을 얻었다라는 건 이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통찰력을 누구로부터 얻었냐? From the beautiful colors of a Ganio crystalles로부터 통찰력을 받아왔다. 즉 얘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아름다운 색깔들 Ganio crystalless 아까 봤던
예로부터 다채로운 색깔의 영감을 쭉 받아오고 있다. You can see the wonderful mixed colors of this river anywhere else in the world. 자, 당신은 볼 수가 없대요. 자, 여기 부정어가 들어가 있죠. 당신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혼합되어진 색깔. 자, 색깔이 스스로가 혼합을 한 게 아니라 혼합되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인 mixed를 쓰고 있습니다. 자, 혼합된 색깔, 어디에 이 강의 혼합된 색깔을 당신은 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 볼 수 없냐? Anywhere else.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이렇게 아름답게 섞여 있는 강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건 이곳에서만, 즉, 카니오 크리스탈레스에서만, 즉 콜롬비아에 있는 이 강에서만 이러한 다채로운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일한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the combination of colorful plants under the water and the sunlight. 자, 동사 찾았네요. 자, 얘가 주어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컨비네이션이라는 표현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을 하는 거죠. 컨비네이션 하면 뭔가를 이렇게 섞어놓은 조합이죠. 자, 이런 색깔의 조합, 그러니까 섞어놓은 조합, 혼합,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하고 뭐를 섞어놓은 거냐? The colorful plants니까는, 자, 다채로운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은 물 속에 있어요. 물 아래에 있는 식물들과, 그 다음에 뭐의 조합이에요? 햇빛의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되고 있는 거죠. 그죠? 1번, 2번이 병렬된 그런 이렇게 식물과 햇빛의 조화가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가 컨비네이션 끝에 s가 없는 단수 명사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동사도 지금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단수 동사, 이 s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든데 색깔들을 만들어요 했더니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더 살아있고 더 밝게 만들어준다. 색깔이 살아있고 색깔이 밝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몇 형식 구조? 자, 5형식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5형식 구조가. 자, 보어는 누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해줘야 되죠, 보어는. 그죠? 그래서 색깔이 더 살아있게, 밝게 라고 부사의 ly를 한국말로 착각해서 붙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live라는 표현, 뭐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어로 우리가 뭔가가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live라는 표현, 이제 live가 아니라 live죠. live라는 표현과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alive,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쓰는 방법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live가 살아있는 뜻일 때는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서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보어로 쓰일 때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there is a live fish. 그래서 요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서 쓸 때는 live를 써줘야 돼요. 그죠? 자, 근데 그 물고기는 살아있어요. The fish is aliv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여기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가 아니라 보어이니까 이렇게 쓰임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alive를 써야지 얘를 live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좀 너무 디테일한 문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조금 어려운 문법인 관계 부사인데, 지금 일반적인 관계 부사가 아니라 뒤에 ever가 붙어 있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어 라는 의미의 복합 관계 부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복합 관계 부사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조금 고난도 문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합이란 말은 선행사가 복합돼서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 중에서 what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통의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얘는 앞에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ever가 들어가 있는 관계 대명사를 복합 관계 대명사, ever가 들어가 있는 관계 부사를 복합 관계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떠한 선행사라도 상관이 없어. 즉, 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이 다 포함해서 복합해서 얘기하겠어.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의 실질적인 의미는 every time 혹은 뭐 at any time when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어떤 시간에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whenever I visit the Cano Cristales.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카니오 크리스탈레스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 방문할지라도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it makes me think. 자, 그것은 자 이때 it은 당연히 카니오 크리스탈레스가 되겠죠. 그 카니오 크리스탈레스가 makes me think. 내가 생각을 하게 시킨다, 만든다. make가 사역동사가 돼서 목적어 다음에 요 목적격 보호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사역동사니까 여기다 to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길게 think에 대한 목적어로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 상태에서 think에 대한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명사절의 접속사로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문장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장을 분석해 봤더니 아마도, 자, 그 다음에 there, 자, 유도부사죠. 그랬더니 유도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동사 주어가 무슨 어순으로, 논문문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있죠. 자, 아마도 있다라고 생각해 만든다는 거죠. 여전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색깔이 있다. 자, 여전히도 부사죠. 여전히 있는데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countless,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라는 표현이죠. 이 countless는 뭐 그냥 many 혹은 numerous. 자, 요 단어 좀 알아주세요. 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수많은 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수많은 색깔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어떤 색깔이냐? 이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접속사 대신 나오고 뒤에 동사가 보여요. 근데 뭐가 빠져 보입니까? 주어가 빠져 보이죠. 아, 그러면 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얘 선행사는 색깔은 색깔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색깔, 현재 진행형이 지금 동사 시제로 쓰였죠. 자, 그러면 색깔은 색깔인데 기다리고 있는 중인 색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색깔은 사물 취급을 한다면 저 that은 which로 바꿨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에 수일치는 선행사를 보고 한다. 컬러 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R로 나와 있는 거지. 얘를 is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기다리는데 자, 어떻게 되길 기다리냐? to be created,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 to 부정사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어서 to create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to be created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가 무슨 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전환이 되어 있죠. 즉, 색깔이 기다리는데 색깔이 만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색깔이 만들어지도록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투부정사를 무슨 용법이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라면, 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다 이것을이라고 해서 이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문법 설명이에요. 앞에 있는 이 자동사인 wait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목적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라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얘는 목적이고 집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뭐 물론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내신이라는 것을 수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과하게 문법을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평상시 정규 수업할 때는 너무 디테일한 문법은 좀 지양을 하는 편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대비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라는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얘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대비해주는 강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린다면,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제 얘를 강조하냐면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봐요. 얘는 절대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자연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데니 메러라는 사람이고, 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로케이션 스카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스카우터라고 하죠. 그래서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 그래서 장소 섭외자가 되고, 자, 이 사람한테 영감을 준 자연이 뭐냐? 띠리리 국립공원이래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립공원이고, 자, 그 국립공원은 어떤 곳이냐면 Frozen Beauty of Iceland. 그래서 장소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의 뭔가 얼음, 이제 얼려진 아름다움, 뭐 그대로 읽으면 얼려진 아름다움인데 얼음과 관련된 뭔가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국립공원인가 봐요. 자, 가볼게요. 자, I am a location scholar. 자, 저는요, 장소 소배자입니다. And my job. 그리고 저의 직업은요, is finding. 찾고 있는 중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직업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어가 띠리리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이 ing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가 되겠죠. 그죠? 찾는 거예요.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To shoot movies, 영화를 찍을, 뭐뭐 할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얘를,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자,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로 읽어도 상관이 없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뭐가 증명이 돼요? 문법, 그러니까 한국식 문법,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을 특히 이제 부정사의 용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영어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문법의 한계가 사실 드러나죠. 사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용법을 다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아요. 그 투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원리, 그걸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진짜 우리처럼 까다롭게 그 문법을, 오히려 네이티브들이 저희보다 문법을 잘 못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할로 읽어도 되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학교 선생님도
이거를 모르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연구벌을 구별하는 문제를 내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 입장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면 얘를 이제 뭐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학교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Iceland is the best place for many location scholars to visit due to its unusual beauty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역시 또 이거의 핵심 문법, 투부정사의 음상의 주어 나와 있는데요. 자, 전체 문장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아이슬란드는 the best place예요. 최고의 장소입니다. 해놓고 많은 장소 섭외자들이 방문할 최고의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 to visit은 앞에 있는 best place를 꾸며주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얘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되는 이 to 부정사, 방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많은 장소 섭외자들이 방문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로 나와 있죠. 그죠? 얘는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표현이 없으니까 of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까지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아이슬란드는 최고의 장소인데 많은 장소 섭외자들이 방문할 최고의 장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due to, 자, 얘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자주 언급했던 애 중에 하나죠. 자,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제가 보통 동그라미 치면 전치사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때문에 전치사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이지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because of가 있죠. 그죠? 그거의 동의어로 지금부터 써드리는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owing to, 그 다음 due to, 그 다음에 thanks to. 자, 이 thanks to는 뭐뭐 덕택에, 즉 그것 때문에 잘 됐다라는 긍정의 상황에만 쓰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뭐뭐 때문에 의미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on account of라는 세 단어짜리 전치사 수거를, 전치사 구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뭐 때문에 해당하는 전치사 구 이거 다 외워 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due to는 여기에 있는 예로 다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자, unusual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뭔가 독특한 느낌이죠. 유니크한 그러한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it의 소유격인 거, it, 소유격인 거죠. 예, 소유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My personal favorite. favorite 하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 여기 국립공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국립공원은 도대체 어떠냐 봤더니 The Sharp Cliff, 아주 날카로운 절벽이 있고요. 그 다음 Blue Glacier Caves 있습니다. 파란색의 빙하 동굴, 그리고 Long Mountain Range. 자, 마운틴이 여러 개 쭉 줄지어 있을 때, 이렇게 줄지어 있을 때 이거를 Mountain Range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산맥이라고 하죠. 산맥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있고요, 2번도 있고요, 그리고 3번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 뭐였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였던 거예요? 주어였던 거고요. 그 주어가 can stand in for 합니다. can stand in for. 자, 뭐뭇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잡고 서 있는 느낌. stand in for. 자, 얘를, 자, 수고로 뭐뭇을 대신하다. 여기 보면 대표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신 서 있다. 대표해서 서 있다. 자, 뭘 대표하냐? 그 어떠한 장소, 전 세계에 있는 혹은 우주에 있는 그 어떠한 장소를 대표해서 서 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어떤 거를 가져와도 얘가 걔네들을 대신해서 서 있을 수 있다. 얘가 대표해서 서 있을 수 있다. 즉,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짱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stand in for,
stand in for 라는 이 동사 수거 반드시 암기 부탁드려요. 알겠죠? 그 다음 연결사 in fact 나와 있죠. 사실은 말이죠. 자, 연결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사예요. 접속사 아닙니다. 자, 사실은 말이죠. The recent, the sci-fi, 자, science fiction이죠.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가 되는 거죠. 자,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 we shot here. 우리가 여기서 찍은 공상과학 영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명동 시스템 보이나요? 명사를 만나는데 또 명사가 보이고 동사가 보여요. 사실 얘가 뭐였던 거예요? 주어. 근데 찍은 거 다음에 무엇을 찍었는지가 빠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사물을 선행사로 쓰는 which 대시 지금 뭐 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죠. 생략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쭉 가다가 목관내가 생략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포인트는 방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자, 내가 가다가 명사를 읽었는데 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있어요. 타동사인데 자,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목관대가 생략돼서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인데 여러분들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나열될 때에는 거의 99%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명사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명동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사 두 개 이어서 동사가 이렇게 보인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꾸며주는 이제 포인트, 끊어읽기의 포인트가 기점이 되는 곳이다. 왜?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접속사에서 항상 끊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인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주어였던 거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에서 끊었을 때 이렇게 구문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다시 구문을 분석해서 읽어보면, 자, 공상과학영화 끊고 우리가 여기서 찍은 공상과학영화가 was produced,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무슨 태가 나와 있어요? 무슨 태가? 수동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그 뒤에 또 전면구로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with가 아니라 without이에요. out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뭐 없이 전치사 뒤에 ing, 전치사 뒤에 명사는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될까요? 동명사죠. 그러면 이 동명사는 당연히 것이 되겠고요. 사용하는 것 없이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 없이, 즉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연 환경이 진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쓰일 정도로 그렇게 독특한 unusual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celand can help make our wildest dreams come true on the movie screen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아이슬란드가요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 원형으로 보이는 make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이 문법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help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사 원형 make를 이제 얘는 to make랑도 같죠. 그래서 이 문법을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help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help는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그냥 오형식 준사역 동사로 쓰인 것이고 여기에 목적어가 여기 예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목적어는 그냥 딱 봐도 누구나 통용되는 일반인이거나 그냥 너무나도 명백한 그래서 이 지문 내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이제 아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도가 어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략된 얘가 굳이 뭐냐면 어스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준사역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얘가 목적격 보호,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라고요. 그래서 얘가 동사 원형
온 거고 그 동사 원형은 준사역이니까 to 부정사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help 다음에 뒤에 나오는 make나 to make를 이 help를 삼형식으로 보고 얘가 목적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아이슬란드는요 우리가 생각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자, 뭘 만드는 걸지 봤더니 our wildest dream을 come true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make는 만들다의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라는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는 사역 오형식 동사였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 자, 사역 동사니까 여기에는 동사 원형만 와야 되죠. 얘를 to come tru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wildest dream에서 가장 뭐 야생적인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거친 꿈이라는 건 이제 뭘까요? 약간은 여기서 보면 이제 실현하기 힘든 진짜 날것의 느낌 있잖아요. 정말로 야 이거 되겠어? 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의 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어디 위해서? 영화 스크린 위에서 즉 영화로 구현해 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아이슬란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자, 이과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